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옛날 뉴스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때 그 사람,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예, 이 시사 코너에서 그때 그 사람 코너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도 전화 받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종우 교수 기다리던 팬들도 계시니까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최근에 또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기도 했고 늘 예. 우리나라 정치가 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 옛날엔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예,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역사와 정치가 조금 결합된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한 매번 반복됩니다. 예,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돼요. 예. 예. 그리고 뭐 최근에도 메시지 공격이 어려우니까 메신저 공격한다는 것이나 네. 프레임 전환하고 이슈로 덮는다거나, 특히 정치는 옛날 그 수법이 아직도 통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뭐 삼성 뭐 비자금 관련된 일이 있을 때도 똑같은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래퍼 노엘 씨가 구속이 됐는데, 예, 본명 장용준 씨죠.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연휴 동안 시끌시끌했는데요. 예. 연휴 때문인지 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정치인의 자식이 형사 입건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과연 자식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예. 근데 이 장영준 씨가 잠깐만요. 구속됐나요? 구속 안 됐잖아요. 입건이요. 입건됐죠. 예. 예. 입건됐으니까 아직 수사를 좀 받아봐서 예. 구속은 뒤늦게 예.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로 곤혹을 겪은 정치인들. 예,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약간 좀 많이 곤란해져가지고 정치계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죠. 몇 분 떠오르네요. 예. 자, 그러면은 노엘 씨 사건부터 한번 정리하고 옛날 얘기 해봅시다. 예, 2021년 올해죠. 예, 9월 18일 한참 연휴가 시작됐던 시기에 벤츠 한 대가 옆차로 차량과 접촉 사고를 예. 냈고요. 신고를 했겠죠. 그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조사하던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래퍼 장용준 씨였죠. 예. 제목이 여러 가지가 걸려요. 이것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뭐 무면허 운전, 특수 공무집행 방해까지 걸리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심각한 게 장용준 씨가 집행유예 상태였잖아요. 예. 비슷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증거인멸 의혹, 뭐 우리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 해서 이전에도 음주운전 때문에 한번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였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대중들로부터 비난받고 뭐 사과하고 어느 정도 그 벌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하고 인내하고 하면 될 텐데. 예. 또 반복되니까 이러면은 그렇죠. 이거는 큰 문제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모습들, 아직까지도 관대하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장용준 씨가 이런 음주운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뭐 폭행 시비. 예, 폭행 시비, 뭐 SNS에다가 좀 과도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 제일 최근에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에게 아잘키라는 별명이 붙었다는데, 아잘키가 아들 잘 키운, 뭐 아이 겁니까? 잘 키운, 아들 잘 키운 장제원, 뭐 이렇게 앞에 수식어처럼 붙는 거죠. 예. 장제원 의원 뭐 다 아시겠지만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이고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이
이런 사고를 낸 거죠. 근데 뭐 그 성인인 아들이 네, 속된 말로 사고 친 건데 네, 그걸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있기는. 예, 그렇죠. 뭐 어쨌든지 그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장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을 정도로 예.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또 나름 힙합퍼로서 굉장히 좀 유명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큰 아들을 뭔 책임을 지냐, 예. 애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예. 그러나 어쨌든 유권자로부터 또 비난은 정치인이 또 감내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거에 자식 때문에 발목 잡힌 정치인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많은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이동현 평론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영삼 대통령 사례부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현철 씨 이야기군요. 예. 1997년 5월 17일에 김현철 씨가 구속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아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된 최초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현철 씨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정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권에서 실력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통령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죠. 뭐 당장에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YTN 사장 임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입찰에까지 개입을 했다는 그런 것들도 밝혀졌고 무엇보다도 한보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IMF 이제 구제 금융을 받는 그 시작점이 된 게 한보금융의 부도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한보 사태 당시에 몸통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죠. 그래요. 이게 당시에 또 이게 CCTV 녹음본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결국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YS가 사과했죠, 아들 문제로. 예, 제가 굳이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 이제 대거리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제 천하의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 항상 좀 하이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때처럼 무겁게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이 문제로 인해서 구속되고 결국은 DJ도 사과했죠. 예, DJ도 사과했습니다. 예, 정권 말기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홍일홍업 홍걸 이렇게 세 명인데 그래서 홍삼 트리오라고 사람들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홍업 씨와 홍걸 씨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유죄가 확정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 정부가 수평적인 정권 이양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IMF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권 말에 이제 아들들의 비리 등등으로 측근들의 비리 등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당시에 게이트 정부란 게이트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았는데 그 게이트 가운데 이용호 게이트에 이제 둘째 아들 홍업 씨가 연루가 돼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요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였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친구가 이제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었는데 뭐 그것들을 홍업 씨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에게 검찰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고 나중에 재심 청구까지 고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이제 스포츠 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3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때문에 출동 조치를 당하는 등 이제 아들들이 굉장히 좀 아버지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한 말년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DJ도 결국은 정권 말기에 아들들의 문제로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또 아들들과 함께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복권되고 정치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했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빛의 나방이 달라들듯 달려들었고 그랬던 상황도 좀 있지 않았나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번엔 조금 독특한 사례 가져왔습니다. 혹시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는 그 말 기억나십니까? 고승덕 변호사. 예, 고승덕 변호사가 이제 이거는 근데 자식 문제로 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자식이 원인이 된 건 맞습니다만 자식한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승덕 이제 씨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어쨌든 제 기억은 자식이 그러는데. 예. 잘 자라줬었다면은 아무래도 좀 부자 유치인 해가지고 좀 자식과 부모 사이에 친한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이렇게 자식이 부모의 뒤통수를 치는 이제 이런 사례 그리고 어쨌든 이제 발목을 잡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가져왔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2014년이었죠. 이제 동시 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고승덕 씨가 출마를 했는데 솔직히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제 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승덕 씨가 옛날에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또 인지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지도 싸움에서 굉장히 고승덕 씨가 유리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승덕 씨 장녀라고 밝힌 고희경 씨가 자신의 SNS에다 서울 시민에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 정확한 진실을 서울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올리게 됐다라는 글을 올린 거죠. 예. 그러니까 딸이 등장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식 교육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느냐 뭐 이런 거지 네.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결국은 당시 고승덕 후보가 딸에게 사과했으니까 예. 이거는 딸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딸의 잘못은 없다 여기서. 예, 저도 뭐 딸의 잘못은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발목은 잡은 건 원인은 사실이고. 있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조금 상황을 더 말씀드리면은 이전의 교육감이 또 광노현 교육감이 좀 선거법 위반으로 좀 중도 하차를 한 상황에서 한 예.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렇게 된 선거 거죠. 초기에는 고승덕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뭐 보수 진영 교육감들의 좀 분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자식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예.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까? 예. 다른 사례? 예. 예. 최근 사례 한번 보죠. 최근 예. 2014년으로 가보죠. 예. 남경필 전 경기도 예. 장남인 남주성 씨가 군대에서 문제 일으켰죠. 군대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게 나중에 드러났죠. 근데 이게 그냥 가혹행위뿐만이 아니라 좀 성적인 추행, 성적인 학대도 좀 있었다. 예,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사과를 했죠. 뭐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뭐 역시 이 문제도 아들이 뭐 성인이라고 해도 그것을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또 워낙 그 당시에 이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예,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좀 군내 인권 문제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군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에 촉각이 곤두서 있었고요. 여론이나 국민이 그런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의 아들 문제가 이렇게 터졌고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2017년 9월에 동일 인물인 남주성 씨가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긴급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랬군요. 그래서 당시에 남경필 지사가 지사 신분으로 독일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예. 아주 급하게 귀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9월이었으면은 그 다음해인 2018년 6월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고 예. 이제 선거 1년 전이면은 굉장히 좀 달아오르기 시작할 때고 예. 1년도 안 남은 9개월 남은 상황인데 상황이었네요. 예.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심상정 후보에게 밀려서 3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어. 남경필 지사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이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됐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계에서 은퇴해서 현재는 신생기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켰네요. 제가 이걸 가져오려다가 예. 박지만 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된 게 언젠지를 봤더니 80년대 초반. 예,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이제 그 문제로는 뭐 예.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었다. 일이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았거든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사과를 했나 안 했나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과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 80년대 굉장히 많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자식들은 지금 계속 살아서 이제 한 분은 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 한 분은 이제 탄핵까지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된 이런 상황이니까 지하의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에 남경필 전 의원이나 고승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식 문제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식 문제로 발목 잡힌 정치인들, 외국에서 특히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식 문제로 아버지가 책임지고 어머니가 책임지고 이런 거 잘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조지 부시와 조지 W 부시가 이제 부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지 W 부시의 젊었었던 시절에 굉장히 방탕하게 지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강했는데 조지 부시는 이미 대통령이 됐었고, 심지어는 그 방탕하게 지냈던 조지 W 부시도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뭐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굉장히 존중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유교 중심 국가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근대와 근대 이전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연좌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족을 멸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잘못을 하면 그 가솔들을 다 처형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개인의 책임은 개인에게 묻고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시대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옛날식의 사고방식이 유권자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학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수신제가 치고평천하. 예. 그래서 자기 몸을 가꾸고 자기 몸을 단련하고 그리고 가족을 제대로 돌본 사람만이 치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엔 동의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한 고사성어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까? 그것도 있고 좀 몇 가지 뽑아왔는데 제가 시부시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자위부은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잘못을 숨긴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이 사례들을 보면은 자식이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타격을 입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좀 반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는 여러 가지 홍정욱 씨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례가 많다고 하는 거 아마 댓글에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 어땠습니까? 첫 시간 굉장히 좀 긴장이 되네요. 아직도 좀 많이 떨리고요. 좀 예전 생각도 나긴 하는데 예전이랑 또 나이들을 먹어가지고 또 거리도 있고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좀 적응해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잘 안 나가시지 않나요? 대면 수업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해서 비대면 진행하고 수업으로 있고요. 온라인으로. 그럼 시간 많이 나시겠네요. 그래도 수업 준비 열심히 하죠.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이종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